음악 인트로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낯선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수십 년간 땀 흘려 일구어온 삶의 터전, 마침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평온한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혹은 운전 중 검문소에서 갑자기 다가온 경찰이나 이민 단속관이 던지는 질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시민권자니까 괜찮을 거야, 영주권자이니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무심코 던진 대답 하나가 예상치 못한 기록으로 남아 나와 내 가족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우리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은 정이 많고 공무원에게는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미덕이 때로는 이곳 미국의 법체계 안에서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타양살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소중한 지식이라 생각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저지에 거주하시는 68세 김성훈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15년. 성훈 씨는 늘 당당했고 미국인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관이 다가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진 질문이었습니다. 집에 다른 가족은 누가 함께 사나요? 경찰의 이 질문에 성훈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자녀들의 신분과 체류 상태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화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몇 달 뒤 이민 당국으로부터 자녀의 체류 신분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과의 짧은 대화 내용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성훈 씨의 말이 자녀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신분만 확실하면 모든 게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작은 말실수 하나가 평생을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내 손으로 가족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텍사스에서 30년 가까이 영주권자로 살아오신 72세 박영애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영희 씨는 당연히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만 확인하고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 미국에 처음 들어오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고 긴장한 나머지 영희 씨는 자신의 정확한 최초 입국 시기를 몇 년이나 차이나게 잘못 말하고 말았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탓입니다. 경찰은 그 대답을 수상하게 여겨 시스템에 기록했고 이 기록은 이민 당국으로 넘겨졌습니다. 결국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이 밝혀졌지만 이 잘못된 기록 때문에 영희 씨는 다음 영주권 갱신 절차에서 몇 달간 조사를 받으며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시간 낭비를 겪어야 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저 기억이 안 나서 실수로 말한 것뿐인데 마치 내가 불법 체류자인 것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에 사는 70세 이정호 어르신의 경험입니다. 정호 씨는 미국 시민권자였지만 영어가 서툴러 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축제 현장에서
이민 단속관이 다가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당신은 시민권자입니까? 그 순간 정호 씨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Yes, I am citizen 이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단속관은 그의 불안한 태도와 어눌한 영어를 문제 삼아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호 씨는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서류를 꺼내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물론 시민권자임이 확인되어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겪었던 모욕감과 수치심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정호 씨는 말합니다.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미국 시민입니다. 하지만 단지 영어가 서툴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그 순간 수십 년간 이곳에서 쌓아온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경찰이나 단속관과의 대화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대답은 기록될 수 있으며 그 기록이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예기치 못한 불심검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히 어떤 질문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어디 출신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국적과 이민 배경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권자라면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라고 명확히 밝히고 영주권자라면 저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입니다. 라고만 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불필요한 설명은 오해의 소지를 낳을 뿐입니다. 둘째, 집에 누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앞서 김성훈 씨의 사례처럼 나와 관련 없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까지 파고들려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 신분 외에 다른 가족의 체류 상태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사생활입니다.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언제 미국에 처음 들어왔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박영애 여사님의 경우처럼 오래된 기억에 의존해 부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질문을 받는다면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영주권 카드나 여권에 기록된 공식적인 날짜가 아닌 어림짐작으로 대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대처법은 두 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오직 나 자신의 신분에 대한 사실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묻지 않은 정보나 불필요한 설명은 절대 덧붙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모르거나 확실하지 않은 질문 또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는 침묵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대답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합법적인 권리이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포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는 사실이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는 만능 방패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불심검문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긴장되는 순간일수록 침착하게, 짧고 명확하게 오직 나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뤄낸 소중한 삶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일은 바로 이 작은 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식은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 배운 대처법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여러분의 노후와 가정을 지켜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음악 아우스트로